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친한 사람이랑 으슥한 곳에 단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앞에서 갑자기 여러 목소리를 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번 사연은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같이 낚시를 다니는 형님이 있거든요. 그 형님이 외모를 봐선 소도 때려잡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혼자 낚시를 못해요. 뭐 사람들 많고 그런 곳이야 상관없지만 산속에 있는 소류지라든지 아니면 좀 분위기가 으슥한 그런 곳에선 혼자서는 낮에도 낚시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그 형님이 직접 경험했다고 들려준 이야기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낚시하는 데 따라다니던 사람이라 커서도 어디가 좋다더라 하면 그냥 여기저기 다녔더라고요. 그때도 친구 하나랑 해서 낚시를 간 거예요. 이제 경남에 보면 소류지라고 민물 낚시에서는 꽤 알려진 곳인데 거길 갔었대요. 그리고 친구는 좀 걸어 올라가서 상류 쪽에 자리를 잡고 자기는 자동차를 세워둔 쪽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했는데 친구가 상류 쪽으로 올라갔고 그 뒤에 자리를 잡으면서 보니까요. 건너편 쪽에 이미 자리를 잡고 낚시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처음에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 사람도 밤낚시하러 좀 전에 왔나 보다 싶었던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자리 뒤쪽으로 보니까 무덤이 있더래요. 그래서 간단히 요기하려고 가져온 것들 고수를 좀 하고 그 무섭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고기 좀 잘 몰아주실까 하는 마음에 그러고는 저녁 해지고 어두워졌을 텐데 시간은 잘 모르고요. 잠이 엄청 밀려오더래요. 왜 공부하기 싫은데 그때 책 볼 때 고개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팍팍. 계속 그런 식으로 고개가 떨어지더래요. 이것도 이제 그 형님 표현인가? 그렇게 살짝살짝 졸고 있는데 파라솔 뒤쪽에서 "입질 좀 있어요?" 그러더래요. 거기에 형님은 무심코 "찌가 말뚝이네요." 하고 대답을 했고요. 대답하면서 앞을 보니까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 없길래요. 그때 그 사람이 와서 물어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바로 고개를 돌리면서 "건너편에서 낚시하세요?" 하고 물어봤다는데요. 방금 전에 분명 사람이 말을 걸었는데 뒤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랜턴으로 살펴봤는데 거긴 형님 혼자 있더라는 거죠. 물론 건너편에도 사람은 없었고요. 이거 이상타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 상류 쪽에 자리를 잡은 친구가 내려오더래요. 내려와서는 동네 어르신인 것 같은데 그 지나가면서 낚시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 마을에서 상이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살생하지 말고 그냥들 가라고 그랬다면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면서 마을에서 상 치는 거랑 우리 낚시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면서 그냥 낚시를 계속 했다고 그래요. 사실 형님도 방금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있었던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냥 자기가 졸다가 착각을 했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상류에 있던 친구는 좀 찝찝하다면서 바로 짐 챙겨 내려와서 그 형님 옆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 옆에서 낚시를 하고 그러다 새벽 3시쯤 됐을까 싶대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피곤하고 그렇게 잠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잠깐 차에서 눈 좀 붙이겠다고 들어갔거든요. 아침에 뜰 때 입질 보겠다면서. 그래서 차가 인제 바로 몇 미터 뒤에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잠깐 사이에 잠이 싹 드는데 그때 밖에서 남자랑 여자랑 크게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모라모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 그래서 '이게 지금 뭔 일인가.'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는 밖에 친구가 있으니까 정신없이 나가게 된 거죠. 차 문을 열고 나가는데 바로 그 순간 한겨울 엄청 추울 때 그 따뜻한 데 있다가 나가면은 입김 확 나면서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 공기? 바람? 어쨌든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 뭔가가 머리를 순간 강하게 확 치듯이 그런 느낌을 주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한여름인데 말이죠. 근데 더 가관인 게 같이 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뭐냐 마징가 제트 보면 아수라 백작처럼 혼자서 남자랑 여자 목소리로 꽥꽥거리더라고. 여자 목소리는 날카롭고 찢어지는 목소리에
남자 목소리는 할아버지처럼 쉰 목소리인데 그렇게 교차로 싸우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달려가서 말리던지 잡던지 무슨 액션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겠더래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무서워서 그러질 못하겠더래요. 그러면서 이걸 어쩌냐 이러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던 그 친구가 갑자기 옆에 있는 나무로 달려가네. 그러고 그 나무에 진짜 시게 그냥 보는 사람까지 아플 정도로 머리를 들이받더라고. 그거 보니까 형님도 이제 이거 사람 죽겠다 싶더래요. 그 정도로 강하게 들이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제야 이 아름다운 놈, 사랑스러운 놈 막 욕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달려가서는 뒤에서 끌어안고 잡았대요. 근데 그렇게 잡고 있는데도 다시 강하게 나무에 팍! 얼굴은 피범벅이고 이걸 어쩌나 싶은데 눈물까지 나오더래요. 아주 복잡한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가 여자 목소리로 그런 형님을 보면서 "어때? 내간 예뻐?" 그 형님 표현 그대로 이 지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희죽희죽 웃다가는 바로 정색을 하면서 어째서 산 사람을 괴롭히냐면서 또 이 지랄을 하더라고. 형님 표현이에요. 와,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그러니 그땐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런데 그때 마을 쪽에서 닭이 울더래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눈을 갑자기 딱 감더니만 고개를 팍 떨구더래요. 왜 어른들이 애들한테 이제 장난할 때 "어휴 나 죽었다. 깨꾸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모습 보니까 또 측은하고 그래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면서 보니까 상처가 깊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 친구가 와서는 그냥 가자고 그랬는데 형님이 그냥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어쨌든 정신 잃은 친구를 업어서 차에 태우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다 오라고요. 응급실에서 조금 있다 보니 정신을 차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는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다만 친구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내가 예뻐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뒤엔 아무도 없더라고. 그리고 그게 병원에서 일어나기 전 마지막 기억이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낚시꾼에게들은 낚시터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 장소 공개로 이슈가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밝히기 좀 그런데 이상한 거 봤다는 조사님들도 좀 있고 여기 사연 있던 장소가 좀 유명한 장소긴 해요. 그리고 한강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는데 그때 목격자도 한둘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돌기둥에 머리를 대차게 박더라고. 박고 또 박고 또 박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한참을 붙잡고 말리니까 그제야 멈추더라고. 이게 맨정신이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그래요. 진실이 뭐가 됐든 세상엔 정말이지 아직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구나 싶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